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게 되겠을 때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이도록 할 텐데요. 제 작품은 198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디자인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환경의 맥락과 연결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변화를 봤다 생각합니다. 이 맥락 속에서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같은 맥락의 변화가 디자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나가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디자인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디자인이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알레시와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레시 쪽에서 디자인 작업을 여러 가지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처음엔요, 가장 중요한 이탈리아 디자인 회사로서 명성이 높았던 기차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제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바니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건물인데요. 스튜디오 하우스라든가 전시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스테이터스 심볼입니다. 1970년대에 종종 어떤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던 상징적인 것들인데요. 당시에 이제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젊은 층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1970년대 일이죠. 제가 소년이었을 당시에 젊은 층들, 부유한 젊은 계층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소유하게 왔습니다. 제규어라든가 포르쉐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요. 또 금장 롤렉스라든가 또 영국식 정장을 하고요. 영국식 옥스포드화를 신는다든가 암체어를 쓴다든가 레이방 선글라스를 쓰고 이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이런 오브제로서 사회적인 지위를 반영할 만한 오브제들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들어서면서 서구 문화에서요,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아주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8 세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운동들도 굉장히 많았죠. 학생 운동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 심벌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80년대 스타일 심벌에 더 이상 금장 롤렉스 시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워치 시계 작업고요. 더 이상 포르쉐라든가 제규어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신에 폭스바겐 골프를 소유하는 거죠. 부르주아 계층 사이에 굉장히 인기 있는 자동차로 부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캐주얼화, 영국식 옥스포드화라든가 영국식 정작 대신에 캐주얼 드레스를 차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벌랜드 신발, 슈즈와 같은 그런 구두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는 헤도니즘의 시대, 퇴행적인 헤도니즘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레시 쪽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었을 때요, 이게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 오브제 이런 것들로 베스트셀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신진 디자이너였는데요. 제가 협업을 굉장히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디자인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알레시와 했던 작업들은
마에스트로, 거장들의 작품들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반을 만들어 달라고 주면요, 제 쟁반을 디자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쟁반을 가지고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어떠한 백화점에 가서도 볼 수 있을 만한 쟁반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쟁반의 끝 부분을 커팅을 해서 그 사람의 모양을 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굉장히 바보같이 보일 수 있는 아이디어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개했고요. 그리고 또 60개 정도 되는 스케치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품들이죠. 모든 오브제라든가 그 제품이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대 그 사람 모양, 리틀맨 모양을 커팅해가지고 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 리틀맨, 그 남자의 그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연계성을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어떠한 피겨,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피겨레티브 컬처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의 형상을 취하는 것, 피겨레티브 컬처라는 것은 언제나 대중적인 문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민주화시키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적인 맥락을 좀 더 다양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젊은 층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보통 그 마케팅 사람 쪽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매출을 거두었고요. 결과적으로는요, 가장 성공적인 제품군으로 이탈리안 디자인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디자인군 중에 하나로 등장이 됐습니다. 총 800만 단위 이상의 제품들이 팔렸고요. 벌써 89년에 등장했으니까 20여 년, 그러니까 몇 년이 지고 계산이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인기를 팔리고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지로톤도 제품군의 새로운 출시 제품들입니다. 다양한 색채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지로톤도 제품군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알레시 기업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레시라고 하는 기업은요, 메탈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요, 제품군들을 전개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가격대가 높고 엘레건트한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플라스틱 같은 것을 좀 더 고려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그 제품군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1992년인데요.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친 이후에 사실 마케팅 쪽에서는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면 그 기업의 정체성에 큰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92년이 되었을 때는요, 그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군들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굉장히 그 알레시에서는요, 지금 그 후추통이죠, 소금과 후추통 같은 이런 그 작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굉장히 그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직축으로서 전개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요, 지금 과일 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그 식물과 같죠. 그래서 위에 얹혀져 있는 형태로서 과일 그 보관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비스킷 보관함입니다. 비스킷 보관함이 바닐라 향이 지금 여기 나도록 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안에 그 향이 들어가도록 특별하게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닐라 향이 나는 비스킷 보관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굉장히 유명한 오브제인데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이름도 좀 재미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광고 효과가 있을 만한 리틀 슈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그 제품이 성공을 거두는 데서 이 이름 장명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직 버니라고 해서요, 마법의 토끼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마법사의 모자에서 토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면요,
이쑤시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끼의 뚜껑을 열면은 이쑤시개를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매직 버니, 그 마법의 토끼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브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것으로 해서 젊은 층들에 다가가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제품이 나오게 되면요, 젊은 층들이 이제 컬렉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능성에 대해서,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거두고 있습니다. 멜돌리노 같은 경우는요, 사상 최초로 우리가 인젝션 몰딩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인젝션 몰딩 하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솔리드한 플라스틱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빈 공간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젝션 몰딩을 했을 때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새로운 직군 방식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매직 버니와 같은 경우도 신소재를 사용했었습니다. 알래스가 플라스틱에서 그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어떤 기업에서요, 새로운 응용 방식이 있다라고 해서 저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몰딩 방식 같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cm 정도 되는 4cm 정도 되는 토끼의 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플라스틱 몰딩 방식을 말하면 전혀 거품이 기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계란 보관 컵입니다. 지금 여기 컵 안에 계란을 넣게 되어 있고요. 오브제 머리 부분에서 계란이 지금 놓이기 때문에요. 이 옆에 놓인 수저를 사용해서 먹으면 되는 거죠. 이 에그컵 같은 경우는 출시와 함께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 제품들은 아직까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 깔때기고요. 베니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사실 구두를 닦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구두를 닦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경우는요, 식빵 보관함입니다. 알레시와 같은 기업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점을 고려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해하시는 것은요, 이 같은 디자인 회사가요, 굉장히 시장에서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식빵 보관함을 램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플라스틱으로 식빵 보관함을 만들어서 80, 90유로 정도의 단가를 매기면 됩니다. 백화점에서 식빵 보관함을 만들어서요, 15에서 20유로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빵 보관함이 있다는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만든다는 것, 그래서 이들 고객들이 가격대 가장 높은 가격대를 차지하는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무엇인가 특별하지 않으면 팔릴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정말로 흥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디자인이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소 디자이너가 작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컨셉을 만들고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요, 가격을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열티 등등으로 디자인을 춤인데요. 거기에서 따서요, 칸칸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마치 칸칸 춤을 추는 것처럼요. 지금 보시는 이 피리피추어라는 것은요, 옷을 쉐입하는 것입니다. 보풀 제거기죠. 또 지금 보시는 것은요, 직접 버터를 넣고 버터 접시로 사용하고요. 그 위에는요, 이 버터를 빵에다 바를 수 있는 칼을 꽂는 꼬비도 있고요. 또 지금 보는 것은 실험적으로 저희가 각기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자재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보통 이 모래를 이용을 해서 제가 영감을 받았는데요.
뭔가 담을 수 있는 것 한 3, 4cm 되는 건데 거품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누를 담을 수 있는 접시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마술 모자에서 나오는 토끼랄까 또 치코도 보여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품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비누 접시입니다. 부드러우면서 뭔가 거품이 부글부글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제품이죠. 각각의 제품들은 서로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여기 뭔가 다른 특성, 뭔가 다른 모양의 거품 보이죠? 1990년대가 끝나갈 때 애플 컴퓨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애플 컴퓨터 어땠습니까? 트렌드가 어떤 형태였죠? 컬러풀한 그러한 플라스틱 자재였었는데요. 이 트렌드는 뭔가를 새롭게 반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제, 그 당시에 경제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급성장을 하는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경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 초반 어떤 일이 있었죠? 이락 전쟁이 발발을 했고요. 또 첫 번째 경제 위기가, 즉 IT 버블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있어서의 디자인 접근 방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애플 컴퓨터가 즉각적으로 달라졌죠. 컬러풀한 상태에서 뭔가 중립적인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알루미늄 형태, 또 뭔가 중립적인 색채감을 띠게 되었죠. 제 접근 방식도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좀 더 컬러풀한 그러한 플라스틱에서 이제는 좀 더 전통적인 색깔, 뭔가 세라믹하면서 이러한 형태로 바꿔가지고 중립적인 아주 클래식한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냄비인데요.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기도구, 칼, 뭐 등등인데요. 역시 굉장히 클래식한 자재를 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능하면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죠. 뭔가 수명이 긴 제품을 생산을 하고 또 디자인으로 활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역시 부엌용 그 여러 가지 식기 도구인데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재발견하는 것, 혹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 과거의 아이콘을 다시 한번 끄집어서 우리 뇌리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냄비에 있어서의 아이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마미폿이라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가장 성공을 했던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대변해 주는 것은요, 어떤 아이코닉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키타입이었죠. 원형이었습니다. 또 지금 보신 것은 과일을 담는 접시 같은 건데요. 여기 보세요. 사과나 이런 과일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떤 조명, 그 멋진 경치 같은 모습이죠. 또 역시 지금 보시는 것은요, 제가 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화장실이지만 화장실에서 뭔가 대리석이랄까 이러한 그 멋진 가족과 같은 느낌,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뭔가 돌과 같은 스톤 느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위쪽을 보면은요, 돌 형태로서 뭔가 접시 같은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수전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첫 번째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하나 딱 한 번으로 모두 다 몰딩이 됐습니다. 사출 성형으로서 한 번으로 다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기술자들에게요, 새로운 조치를 좀 더 취해봐라.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한번 활용을 해봐라. 그래서 이 성형 자체가 한 번으로 다 마감까지 했던 것입니다. 모든 그 손을 닦을 수 있는 이 세면대 자체가요, 이런 세라믹으로서 한 번으로 다 몰딩이 되었었습니다. 원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라믹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원피스로 됐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새로운 신제품인데요. 역시 제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욕조인데요. 최근 들어서 했습니다. 2m 길이입니다. 역시 여기 보면은요, 세면대인데요. 좀 대단합니다. 다른 방향으로서 되어 있죠. 원래는 제가 수직으로 많이 시도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수평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이거 밤보 스툴이라고요. 가장 복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에 가면은요, 수천 개의 회사가요, 이 봄보라는 이 스툴 의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형태 자체가요, 원래는 그렇게 처음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봄보가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의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높이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봄보 스툴을 처음 디자인을 했었을 때요, 360유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부품이 얼마인지 아세요? 50유로도 안 됩니다. 뭐 한 30유로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죠. 10년 만에요, 거의 50만 원짜리가 이렇게 싸게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이 거의 파괴가 되었습니다. 역시 봄보 계열의 의자, 또 탁자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매지스 퍼스트 체어라는 이름인데요. 가장 좀 더 첨예화된 뭔가 사출 성형을 써서 만든 의자입니다. 역시 몰드를 보세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디자이너들이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특정 제품을 디자인을 할 때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위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몰드는요, 하프 몰드 형태입니다. 왜, 또 다른 왼쪽에 이 몰드를 또 한번 보세요. 이런 형태의 몰드는요, 비용이요, 3,500유로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덕트를 디자인하게 된다면 디자이너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회사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 부담을 주겠습니까? 몰딩, 하프 몰딩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디자인을 할 때는요, 물론 위대한 제품을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성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작 비용이 비싸니까요. 또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한 의자인데요,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클래식한 의자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제가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릭 재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앉는 데는요, 쿠션으로 했고요. 부기우기라는 이름의 책장입니다. 제가 아까 그 과일을 담는 이 프루트볼 보여드렸죠? 비슷한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물결 모양의 책장입니다. 비슷한 스타일이죠? 똑같은 표면 형태의 처리를 했고요.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면서 뭔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하면서 물결 모양으로 이 3D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책장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깔라라는 이름입니다. 깔라는요, 꽃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소파이죠. 샤슬롱그라는 이름인데요. 샤슬롱이라는 이름으로서 가구 가게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지가요. 바로 파란색 쪽이요, 팔을 올려놓고요. 그러니까 이 팔걸이를 접어놓을 수도 있고 또 열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 핑크색은요, 팔걸이를 폈습니다. 마치 조각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팔걸이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 제품 자체의 형태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로 접어들까요? 글로벌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글로벌화 시대라는 것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시대죠. 아시아 같은 경우에서 본다면 각기 다른 언어로서 각기 다른 국가들이 서로 접촉을 하면서 세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언어랄까 모든 것들 서로 절충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작품, 여기 한번 보세요. 마스코트죠. 저한테요, 이 박물관의 마스코트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친 가족이 저에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알레시 회사하고 같이 함께 오리엔탈이라는 이름으로써 이 프로덕트 마스코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이 친 패밀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역시 같이 대만에 있는 국립박물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웨어죠. 식기자재 같은 건데요. 중국 제조업체와 협업을 했고요. 중국식 기술을 사용해서 기법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는 것은요, 알레시하고 대만의 국립박물관과 같이 만들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브제가 점점 더 뭔가 퍼포마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덕트를 만들 때 국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 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레시가요, 중국에서 만들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비싸면 안 되겠죠. 이태리 가격이 중국에서 가격으로 그대로 된다면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직접 제조를 했었습니다. 철강과 플라스틱 그 자재를 통해서요. 중국에서 직접 제조를 했고요. 국내에서요. 핸드폰입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몇 개의 프로젝트인데 시멘스 선두주자적인 이 무선 전화기 개발 업체죠. 같이 했던 작품이고요. 오레고 센티피코인데요. 역시 무선 프로젝터입니다. 아시아에 방문을 하면서요, 저희가 일본 회사들과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한국 또 보다 더 최근에는 중국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NTT 도코모를 위해서 개발한 핸드폰 디자인입니다. 무선 전화기 지금 보시는 것은요, 디자인입니다. 알레시와 같이 네트워크 통신사인 이탈리 텔레콤하고 같이 합작으로 만든 무선 전화기이고요. 여기 위쪽을 한번 보세요. 또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형태가 동일한 쉐이프로 만들어졌죠. 또 여기 지금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만들 때는요, 저희가 먼저 기술 담당 엔지니어들에게 부품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구체적인 내면을 받고 도면을 받고 나서 그다음 디자인을 합니다. 정말 그 소수점 이하까지도 정확하게 저희가 이 정보를 받고 나서 디자인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부엌용 타블렛입니다. 여행용 타블렛이 아니라요, 부엌에서 쓸 수 있는 멀티미디어 타블렛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엌에다 설치할 거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요. L자 형태로 서 있는 제품입니다. 부엌에서 쓸 수 있거나 혹은 탁자나 식탁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전자회사를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인터넷 전자업체 삼성하고 구글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스마트 박스이죠. 삼성과 구글 TV를 위해서 어떤 TV든 구글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을 원할 때 활용을 하는 스마트 박스입니다. 지금 또 다른 제품입니다. 선두주자적인 일본 업체인 토토를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 키친 후드를 만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위에 이렇게 후드가 있으면 환풍기용으로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엘리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태리 회사죠. 이태리 주로 그 키친용 후드를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븐입니다. 이 오븐의 특징은요,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앞면을 유리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쪽 패널 그리고 또 이 전체가 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면 유리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역시 부엌을 위해서 이태리에서 아주 유명한 주로 그 부엌용 가구를 제조하는 베네타 쿠치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싱글 퍼니처, 단일 가구처럼 보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거실과 부엌을 갈라놓는, 구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플리퍼인데요. 보면은 벽에다가 1m 정도의 벽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시스템 키친이라고 하는데요. 피아트를 위해서 만든 또 차입니다. 알레시와 피아트가 같이 협업을 해서요, 2004년도에 이 차 디자인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모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모는 차를 위해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하얀색 플라스틱 스트립을 바닥에다가 쭉 둘렀습니다. 그리고 또 바퀴를 보세요. 하얀색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죠. 이것을 보면은요, 1950년대 차가 생각이 납니다. 또 조명 앞쪽 전조등을 보면은요, 아주 밝은 색깔, 그리고 또 내부도 아주 밝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을 겨냥했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손목시계입니다. 풀사 회사를 위해서 디자인했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은 아주 흥미롭게 철강과 플라스틱, 또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치고 또 구리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핸드폰인데요. KDDI라는 일본 통신사를 위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알레시와 같이 협업을 했죠. 이 핸드폰은요, 젊은 세대용 핸드폰입니다. 마치 얼굴 쉐입을 갖고 있죠. 앞쪽 디스플레이 판을 보세요. 보시면은요, 뭔가 다른 컨피규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를 했다. 그러면은 이 친구 얼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저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KDDI가요. 핸드폰을 액세서리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KDDI 핸드폰을 위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액세서리도 같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일본의 다다미 침대 같이 연결되어 있죠. 램프가 있고요. 침대의 모양을 따서 이 핸드폰 충전기를 올려놓고요. 또 이 조명 옆에 램프는 충전기인데요.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트렁크가 역시 도킹 스테이션, 역시 이 마치 새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이고요. 이제 또 다른 보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치 물고기가 지금 그 낚싯줄에 매달려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요, 플러그를 그 도크에 연결하고요. 여기 그 도킹 스테이션 자체가 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다시 연결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패키징 보실까요? 여러 가지 그 다른 형태의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각각 세트마다 다른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패키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품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출시되었는데요. 소다스트림을 위해서 만든 워터머신입니다. 이 워터머신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생태적으로 많은 고민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플라스틱 병으로 되어 있는 생수통이 없이도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온도에 보관할 수 있고요. 원하신다면 탄산수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그 수처리기라고 해야 될 텐데 워터머신이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 부엌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가전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제품은 작년에 나왔던 제품으로서요. 스마트폰입니다. 중국 기업 ZTE를 위해서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아이폰, 첨단의 아이폰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제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습니다. 제가 9월에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미 그 양사에 대해서 제품 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4개월 만에 바로 제품이 되니까요. 지금 이 스마트폰의 그 몰딩은요, 플라스틱, 알루미늄을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제품 양산을 할 수 있었고요. 최고의 카메라,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제품을 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샤프 쪽에서 디스플레이의 생산을 담당했고요. 일본 기업에서 디스플레이를 담당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 제품이 가장 첨단의 도구들을 탑재한 상태에서 출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이폰과 비교해 봤을 때요, 두께가 1.5mm 정도 줄어든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융위기의 기간, 이제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 지금 현대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천연 소재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에도 고민을 많이 가져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재 기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탐색되었습니다. 천연 소재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저는 제 프로젝트 가장 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구인데요. 로레알 화장품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기업을 위해서요. 그 뷰티팜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가구를 디자인했습니다. 이 가구 같은 경우는 모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재들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의자 안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한 소재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두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모든 제품이 1급의 그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도요. 제 1등